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드고요. 오늘 주가는 뭐 보합 정도로 마감되긴 했지만 윗꼬리가 3% 정도, 약한 윗꼬리가 아니죠. 오늘 시장을 고려한다면 뭐 결코 작은 사이즈의 그런 캔들은 아니고, 다만 뭐 의미 있는 가격까지 도전을 해준 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왜냐? 결국 시장에서 금요일날 이제 엔비디아 악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밀렸고, 반도체 애들이 뭐 개파락 혹은 대부분 다 이제 전날 종가 대비 마이너스 구간으로 대부분 끝났는데, 결국 이 얘기는 시장의 돈을 토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여러 업종들이 있겠지만 메인 업종에서 자금이 시장으로 빠져나올 때 오늘 이제 새롭게 좀 반응을 한 애들 보면은 뭐 게임주, 엔터주, 코스닥 쪽에 미디어, 뭐 화장품 이런 쪽으로 일부 이제 들어갔거든요. 물론 걔네들이 메인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걔네들을 적극적으로 뭐 공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시장으로 돈이 나올 때 그 영향을 일부나마 약간이나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음봉 나오고 그냥 무의미하게 끝났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혹은 여기까지 반등을 보여주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뭐 걸릴 수도 있겠다. 네, 뭔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개념만 볼 때는 그냥 시장에 돈이, 누군가가 시장으로 돈을 투하할 때 내 종목이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아예 하지 않느냐, 딱 그겁니다. 그래서 윈드도 그렇고 오늘 뭐 오션플랜트도 제가 방금 봤는데 뭐 양봉이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캔들이 뭐 추세를 뭐 돌린다 이렇게 보긴 힘들어요. 베어링도 어쨌든 간에 오늘 양봉 달린 윗꼬리를 보여줬고,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고 투신 들어오고 금투 매도한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오션플랜트도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투신 들어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죠. 금투 매도한 거 똑같이 나왔고 포지션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윈드도 금투 매도 투신, 연기금이 빨간불이 좀 안 들어온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점 부근에서 보여주는 수급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러면 점점 이제 5만원 초반 구간이 차트상 지금 저점 구간이 되고 있다, 요런 접근도 가능하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러다가 지금 반도체가 밀렸기 때문에 또 바이오나 이천엔지나 뭐 이런 애들이 주도권을 잡아버리면 또 이전과 같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미 있는 가격이 이제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힘을 빼는 게 웬만하면 좋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추세 라인은 자연스럽게 벗어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윈드가 모멘텀이 붙지 않으면 꽤나 지루한 종목이거든요. 이 구간만 해도 2달 동안 횡보예요. 이제 겨우 5만원 찍은 다음에 한 달도 채 안 됐죠. 한 2주 정도? 2주, 3주 정도 오른쪽으로 빌빌 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2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얘가 만약에 메인 업종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약간의 그 쩌리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안 움직이는 종목에 비중을 넣어버리면은.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각자가 할 거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3월 달에 만기가 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이 뭐 거의 뭐 트리플 만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달러 쪽 매도가 강하게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이 막 그렇게 반응을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백라인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앞에 있는 이벤트를 생각하긴 해야 돼요. 3월 만기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 CPI, 그 다음에 FOMC가 2주 동안 연달아서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금요일날 마침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이제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2월달은 빠지면 그냥 메인 업종 빠지면 들어간다 빠지면 들어간다 뭐 빠지면 매수하고 조정 나오면 들어가고 그냥 그 순환 사이클을 빠지는 거 고려 안 하고 들어가 가지고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메인 업종들도 눈치를 볼 때가 됐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그냥 빠지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주가가 바로 반등이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반도체가 뭐 첫 턴을 끊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힘을 빼고 보수적으로 지켜보다가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수 되긴 하거든요.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고 종목이요. 지금은 가는 종목들만 가요. 뭐 바이오도 그랬고 2차전지도 그랬고 뭐 전고체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 대부분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였고 어중간한 쪽으로는 돈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을 좀 편하게 매수했다라고 하면 수익이 잘 났겠지만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좀 낮은 위치에 있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차트를 볼 때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차트가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뭔가 안정적으로 보일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이 이렇게 가는 애들이 혼자 가고 혼자 지수를 끌어올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저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업종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 뭐 반도체가 엄청난 반전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바이오나 위치한지 쪽을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CPI랑 FOMC에 대한 압박은 있겠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뭐 매수 금액을 줄인다든지 한번 들어갈 때 이제 분할로 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들어갈 때 진입하는 그 비중을 평상시보다 좀 더 낮춘다든지 매매하는 빈도수를 조금은 줄인다든지 설령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빈도를 줄이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2주 정도. 어차피 FOMC가 끝나면 다음 FOMC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달 반이거든요. 주기가. FOM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충분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도 한 달 반이라는 방향을 좀 얼추 확인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시기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 임박해가지고 너무 무리는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댓글이 혹시 또 뭐 있었나요? 지금보다 더 큰 조정이 나오더라도 덜 오르는 국장은 이거는 굉장히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진짜 옛날 뭐 진짜 IMF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 패턴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흥국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이 조금 더 강한 구간이 온다라고 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워낙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모드였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더 좋게 느껴졌던 건 반도체 주도 뭐 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죠. 반도체 주도하는 종목들의 그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삼전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그 힘이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2차전지 덩치가 너무 이제 코스닥이 커졌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거를 그냥 따라붙기에는 좀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저는 요즘에 이제 환율 쪽을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네, 관점인데 환율이 좀 1,300원을 깰 때 조금 더 강한 구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조정을 어쨌든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크게 흔들지 않고 약간 횡보하는 형태로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선물 포지션이나 뭐 현물 선물 해가지고 뭐 그런 뭐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금 더 외국인들 포지션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럴 때 뭐 위장보다 결국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반도체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겠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랠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따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미국에서 반도체가 아닌 뭐 테슬라 쪽에 호재가 나온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미장에서 테슬라가 움직일 때는 나스닥 같은 거를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겠죠. 근데 테슬라가 계속 좋은 호재가 나와준다, 혹은 전기차 쪽, 2차전 쪽이 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펌핑이 좀 꽤 되겠죠. 왜냐?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예. 이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그게 바이오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 증시를 끌고 가는 건 어쨌든 바이오거든요. 근데 바이오 쪽에 뭐 투심이 좀 좋게, 해외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쪽 투심이 좀 좋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코스닥이 더 이제 펌핑이 되겠죠. 작년에 이제 뭐 1% 올라갈 때 코스닥 올라갔던 것처럼. 예, 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보수적으로 지금은 일단 보고 데이터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테마 쪽 혹은 단기 성향의 종목들이 움직일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중대형주들이 약간의 그 쉬는 구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무료 종목 대부분 다 매매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또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